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수업을 하다가 다 끝을 못 냈는데요. 아, 봉사라고 할 때 지역사회 봉사도 있고 국제사회 봉사도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못한 부분 를 좀 중점적으로 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자원봉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뭐 우리 아들도 또 딸도 둘 다 캄보디아에서 1년, 네팔에서 1년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트렌드와 같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가는 활동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국경을 넘어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단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이동, 자본, 상품, 이념, 가치관, 노동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국경을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에서의 이동을 아실 것이고 상품도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실 것인데 이념을 넘어간다. 사실 어떤 하나의 이념이 국경을 넘어서서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종교의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제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자들은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노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뭐 용이하게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관광과 출장, 결혼과 노동이주, 이민 등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또 정보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은 대단히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정보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곧바로 지금 어떤 나라든지 예를 들어 미얀마 사태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태 치면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든지 치시면 정말 어떤 나라든지 다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보를 얻기가 쉬워진 거죠. 그다음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그 지역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없앨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거기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 간단하게 전기가 110V냐 220V냐. 그러니까 110V면 무엇을 가져가느냐. 뭐 대주코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간다든지.
돈을 쓰면 돈을 뭘 쓰느냐, 뭘 바꿔야 되냐, 유로화를 바꿔야 되냐, 달러를 바꿔야 되냐, 뭐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아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가는데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제개발 협력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장기 국제자원봉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 과 학생들 하더라도 20명 이상이 1년 이상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남미, 뭐 동남아시아는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게 자원봉사냐 자원활동이냐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자원봉사냐 자원활동이냐 이거는 뭐 국제자원봉사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자원활동이다 라고 해야 된다 하지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World Friend Korea 여기 이게 이제 월드 프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죠. 그리고 정부 지원의 해외 자원봉사 활동단을 통합하여 발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프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통해서 뭐 2년 6개월 단기 2, 3주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 철수시켰어요. 항상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은 뭐 월드 프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여기 보시면 뭐 2년 1800명 뭐 단기 3000명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원 봉사 활동은 금전적 기부로 대체되고 있는 감소 추세고 반면에 국제 자원 봉사 활동은 관심이 점점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청년들에게 국제 무대 경험의 기회 제공, 지창업 확대 기회 등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의존과 공존의 인류 공동체 이념, 문화 상대주의와 호혜성의 원리, 인도주의 사상과 같은 협력 이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좋겠고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해외 가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집 선발 절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이카 뭐 서류 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신체 검사 파견 준비, 국내 교육 및 파견 이렇게 코이카 서울교육은 4주 합숙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4주 합숙 교육 받고 이제 파송받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얼마든지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제자원봉사의 역사, 이건 이제 지난주에 쭉 살펴봤죠.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이제 분쟁 지역에 가서 돕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바뀐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워크캠프형, 그러니까 실제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꽤 오랫동안. 긴급 원조형, 원조가 필요한 것에 긴급 이제 가서 그 사람들 돕는 겁니다. 단기형, 뭐 몇 주, 뭐 몇 달 이 정도. 정기 방문은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장기 국제개발협력 1년 이상 그곳에 이제 살면서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영역에 이제 구분이 있는데, 뭐 저는 특별하게 어떤 뭐 재주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나 태풍, 지진, 그 다음에 테러, 전쟁, 으로 형성된 난민촌에서 그냥 식량 배급만 해도 돼요. 식수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주택공사 도움 되는 겁니다. 교육, 뭐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특별하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제구호를 통한 난민과 이재민의 생활보호, 그 다음에 제3세계 개발 지원이라 불리는 저개발 국가 낙후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 국내외 외국 노동자의 후원 및 보호, 그 다음에 국제적 친선 도모 등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의 동향으로 보면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개발 사업 분야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이카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으로 문화를 알리는 사업, 한국어 교육 태권도, 영농기술 지원 사업, 원예 작물재배 동기가 조상되고, 관련 사업, 전기전자, 컴퓨터 등과 관련된 사업, 간호 및 공중보건 관련 분야,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확대되어가는 국제자원봉사 영역을 본다면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 방식을 수행하고 있고요. NGO의 한계, 외부 한계 오염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자립하고자 노력한다. NGO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어요. 왜?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NGO 단체의 가장 큰 단점이 외부로부터 후원이 없으면 그 일이 단절되는, 그 사업이 단절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딱 재정을 정해놓고 그 재정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국제 NGO 로터스월드 뭐 사회적 쪽을 설립했고 한국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국제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다음 국제자원봉사의 동기, 이제 이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었습니다만은 일반적 자원봉사 활동 동기의 연장선상이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빈곤과 불이익을 바꾸기 위한 시도로서 여행 및 국제 경험을 통한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지키고 만들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제3의 교육 혹은 대안교육의 일환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얻기 위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동기와 상황적 동기에서 국제자원봉사 동기를 보면 개인적인 동기는 자기만족, 자기발견, 자아실현, 자기발전 등이 있고요. 상황적 동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국제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의 영향, 또 대학의 전공 등을 통한 것이 있죠. 대표적 개인적 동기의 예를 본다고 한다면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와 같이 자기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것 같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취업을 위한 스펙의 일환으로 참여한 같이 자기 이익 등의 편익을 위해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해외 봉사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스펙이 됩니다. 그건 분명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 있을 때 대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한 20명 정도, 한국에서는 대학생들 20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취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론 6개월에서 1년이 있는 동안에 영어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일단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그것이 경력으로 자격증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할 때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취업을 다 잘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볼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봉사 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두 번째, 이건 국제자원봉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전 정신이 있느냐.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고자 하는 실제로 도운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년 동안 해외 가서 그렇게 봉사를 했다. 그러한 것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크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여러분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제자원봉사에서의 기대. 이제 요 다음이 이제 안 한 거니까 요까지만 하고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 할 텐데요. 자, 그럼 국제자원봉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일단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연령이나 신분이나 국적 등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젊잖아요. 그죠? 젊은 날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전과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여러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연령이나 신분이나 국적 등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도전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도전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현안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는 것하고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냥 쭉 살아가면 되는데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 모든 게 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도전해보라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정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보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나라 뭐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어떤 나라든지 네팔이면 네팔, 라오스면 라오스 실제 그 나라에 가서 살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편견들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발견입니다. 홀로 남겨져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자아 발견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장단점, 흥미, 적성, 가능성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자신의 정말로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자아 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성격이나 장단점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 이점이 있다. 해당 국가 혹은 주변국으로 여행이 가능하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자신의 부를 사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코이카 단으로 가시게 되면 코이카에서 딱 돈을 줍니다. 예. 생활비도 다 주고요. 뭐 그다음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뭐 자유롭게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 가까운 나라들에 여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런 코이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매달 얼마의 돈을 적립해서 줍니다. 우리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적립해서 300만 원씩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뭐 그러니까 단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돈을 저축해 주는 거거든요. 생활비도 다 주고요. 마지막 나올 때도 그렇게 돈을 줍니다. 우리 아들, 딸은 그걸 가지고 이제 호주로 갔던 거죠.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지난주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급하게 했지만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부분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